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오 유저 프로그램의 허영구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상학에서 어떻게 고정을 얻는 거에 대한 얘기를 접촉하겠는데요. 오늘은 이제는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는 클래스2 CMI 픽세이션에 대해서도 좀 더 인볼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강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클래스 1, 사이너스 쪽에서 고정 어떻게 하느냐, 클래스 1, 2, 3, 4를 얘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주로 클래스 1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 끝내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갈 거고, 그리고 얘기했던 게 셀프 컴팩션. 내가 약한 분을 만나면 컴팩션을 하는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 주로 저는 셀프 컴팩션을 한다. 언더들링하고, 거기에 이런 테이퍼 바디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겁니다. 가장 실수를 적게 할 수 있는 방법, 딜링을 적게 하고 바로 씹는 방법이 가장 적게 할 수 있겠죠. 시간도 빨리 끝나고, 거기에 이제 이런 테이프 바디 임플란트를 계속적으로 이용하고 있고, 지금 이제 이것도 10몇 년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셀프 컴팩션을 하기가 좀 싫은 경우에 이게 본을 너무 컴팩션 시키는 거 아니야? 그리고 본 덴시티를 잘 모르겠어. 이게 지금 임플란트가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 리치 와이드에 들어있는 본 익스펜더를 사용하시면, 이게 지금 3.0, 3.5, 4.5, 4.5까지 있어서, 우리가 5.5까지 임플란트를 컴팩션 시키면서 심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내가 한 단계 적게 딜링 한 다음에, 만약에 5.0이면, 5.0, 그냥 이 컴팩터로 들어가서 천천히 돌려놓으시고 본 덴시도 느껴보시고 이 고정력도 느껴보시고 돌려 뺀 다음에 임플란트를 내가 한 단계 더 굵은 걸 심을지 아니면 그 정도 심을지를 결정을 하는 아주 좋은 툴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먼저 스레드를 만들어 놓고 심는 건데 우리가 스레드 포머, 다시 말하면 스레드 포머는 본을 커팅하는 거고 얘는 본을 컴팩션 시키는 거라서 이 약한 본에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 있다. 아까처럼 윙 돌리면서 이렇게 막 본을 막 히팅 시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요거는 서서히 15뉴턴 이렇게 15rpm으로 돌려가면서 하는 거라서 뭐 이제 만약에 본이 단단한 본이 느껴지면은 내가 딜링을 더 하거나 아니면 그때는 빼고 내가 이제 실제로 이제 탭을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상하게 뭐 굉장히 본이 많아 보이는 그런 케이스에서 실제로 열고 딜링을 해보니 뭐 본은 엄청나게 많은데 완전히 D444번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제는 이건 약간 익스펜전도 시키고 컴팩션을 시켜야 되는 케이스라서 딜링을 먼저 2.0으로 딜링을 한번 해보고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한 다음에 D444야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이거는 언더 딜링 해야지 하고서 언더 딜링을 하는 겁니다. 이때 내가 드릴을 쓸 건지 아니면은 이 익스펜더 컴팩터를 쓸 건지를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 이 컴팩터는 굉장히 아주 좋은 툴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약한 본에서 내가 한 번 정도 본을 임플란트를 한 번 심어보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나중에 저도 한번 케이스를 이런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혹시 임플란트 심을 때 뭐 임플란트에 뭐 SLA 서피스가 이렇게 좀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때 먼저 이런 컴팩터를 한번 써보시고 임플란트 심으시면 조금 더 안정되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결정을 하시라는 거고 그래서 뭐 아니면 이 드릴을 쓰게 되면 드릴을 반만 할 건지 얼마 할 건지도 결정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역시 한 단계, 두 단계 언더 드릴링하고 그 다음에 테이퍼 하면서 스레드가 강력한 이런 테이퍼드 CMI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천천히 컴팩션을 시켜가면서 서서히 들어가면서 만약에 고정력이 뭐 40 이상 나오게 되면 임플란트 다시 돌려 빼야지 되는 거죠. 그걸 빼서 내가 딜링을 한 번 더 하건 아니면은 탭을 해주건 간에 그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이 방법이 싫으면
아까 같은 컴팩터를 써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대부분이 이렇게 약한 분에서는 30N에서 40N을 그래도 얻어냅니다. 주로 이제 좀 긴 임플란트 심어야겠지만은, 요게 10N을 얻어도 요게 최상의 고정력이고요. 요 이상 얻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이미디어 로딩을 하는 것도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 경우는 뭐 30 이상 나왔기 때문에 35N 나왔네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적었어요? D344라고 적었잖아요. 크리스탈 코리칼 본이 D3 본이고, 그 다음에 MI가 44다. 이렇게 적으니까 한 번에 딱 보고 그냥 금방 이 차팅을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그림을 안 그려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앞에다가 클래스 1 CMI with 35N 이렇게 적으시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다시 케이스를 하나 더 보면 양쪽에 부치부에 본이 없는데 사이너스까지는 거리가 멀고, 그러니까 이거는 클래스 1인 것 같은데, 클래스 1인데 대부분이 허당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잖아요. 클래스 1은 허당이니까 셀프 컴팩션 갈 수 있겠죠. 그래서 IS4 키트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의도로 만들어진 뭐 IS1, IS2라고 했는데 이제 탭을 쓸 건지 카운트 싱크 할 건지 뭐 이런 게 다 이제 결정되어 있는 거고, 스타퍼가 존재하고, 그래서 드릴링을 어디까지 할 건지 다 결정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은 펀칭이 있죠. 펀칭으로 내가 플랩을 열지 않고 내가 본을 확실히 알게 되면 플랩을 열지 않고 펀칭을 해서 따내고, 그 다음에 자 이니셜 드릴을 꼭 써서 내가 본 덴시티를 파악을 한다. 내가 드릴링 어디까지 할 건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드릴링을 한번 해주고, 뭐 가이드를 안 쓰고 있으니까 패스 맞춰보고, 거기에 맞게 이제 드릴링을 테이퍼한 드릴로 드릴링을 하는 거죠. 하면서도 본 덴시티는 테이퍼 드릴은 본 덴시티를 잘 못 느껴요. 그래서 이제 이니셜 드릴로 대부분 다 아는 거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한 단계 정도 적게 드릴링하고 CMI IS2 임플란트를 이제 식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고정력이 뭐 대단히 그러니까 일단 심플하게 임플란트 식립을 하고요. 보통 뭐 5분 이내로 심으니까 이거를 아시는 네오 유저님들은 이미 다 이걸 즐기고 계십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이거 어려워하시는 거지. 이미 그래서 여기에 매니아가 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고정을 잘 얻었으면 임프레션을 체득을 하고 있습니까? 그럼 임프레션 바로 당일날 체득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때는 뭐 제가 픽캡 임프레션 고핑이 없었으니까 뭐 이대로 이제 인상 체득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닫고 이제 다음 주에 뭐 아니면 2주 후에 2주에 환자 내원해서 뭐 템포럴 하든지 파이널 하든지 하는 건데, 이게 지금 2012년 7월 11일 날 양쪽에 3개씩 플랫릿으로 심었고, 당일날 임프레션을 했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이런 파이널이 완성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제가 얼마나 이 로딩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면서 본을 다루려고 했는지 아마 아실 건데요. 그때 뭐 질코니아 이제 막 최초 막 나올 때 막 포셀린 비닐하고 이럴 때죠. 비닐해서 좀 뭐 모양이 좀 예쁘지도 않고 색깔도 좀 그때는 막 투박하고 그랬었어요. 4윅 로딩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을 기다렸네요. 뭐 이제 보처럼 만들어주는데 뭐 시간이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뭐 한 달 후에 당일날 인상은 떴고 한 달 후에 파이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위에 교합도 정확하게 정밀하게 맞춰줬고요. 파이널이니까 뭐 이게 언더 바이트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심스탁이 정확하게 물리도록 그렇게 한 달 로딩, 4주 로딩이지만
이렇게 했던 거고, 이건 지금 클래스 1에서 이제 사이너스까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35N을 얻었고, 로딩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한 달 후에 로딩한 거고, 그리고 2020년 2월 달에 저 환자를 콜해가지고 다시 불렀을 때 8년 정도 지났을 때 모습인데, 이 사이너스 쪽에 뭐 내가 한 달 후에 로딩한 거지만, 그것이 뭐 실패하고 커다랗게 연관이 없다. 그런 거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래서, 고정력을 적절하게 아이디얼하게 얻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간에 내가 로딩을 빨리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법들은 있다. 라는 그런 겁니다. 8년 후에, 제가 그 롱텀 데이터와 그런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 지금 당장 개발해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개발해가지고 막 좋다고 얘기하면요. 당장에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임상이라는 게. 그래서 롱텀 데이터 보여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새로운 케이스는 가급적이면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롱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 이런 것부터 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내가 시도하는 게 좀 이런 거야 라고 이제 나중에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2010년도에 얼마나 그 열정적이었으면 이 상악동의 임플란트 트리트먼트, 상악 붙이고 임플란트 치료, 쉽고 안전한 이걸 2010년도에 제가 책을 냈죠. 책을 냈고 물론 뭐 이게 이제 뭐 많이 보급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한 히스토리를 가지고 이제 발자취를 남겨야겠다 해서 책을 냈고 2017년에 드디어 이제 이거를 보강해서 조금 더 책다운 책을 만들어 냈습니다. 미니멀리 인베이시브 사이너스 서저리라고 하는 책을 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국말이 아니고 영어로 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미 이제 한국 의사님들은 이미 뭐 사이너스는 다 정복을 했는데 뭐 이런 책을 읽으실까? 그런데 아직 외국 분들은 너무나 무지하고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 한국의 이 임플란트와 사이너스 쪽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뭐 여기 계신 많은 원장님들, 교수님들과 같이 이 책을 영어로 발간하게 됐고요. 대부분의 원장님들은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지금 봐도 좀 두껍기도 하고 책같이 써가지고 조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제가 강의하는 모든 내용들이 뭐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Immediate loading in the posterior maxilla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런 내용이 다 여기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클래스 2 드디어 사이너스로 이제 들어가는 케이스인데 클래스 2 CMI 픽세이션이라고 이름. 그럼 무슨 말인지 다 알겠죠? 클래스 2는 사이너스에 인볼브돼서 인페리어 코리카블의 고정을 얻고 그렇지만 뼈 이식은 하지 않았고 멤브레인 터뜨리지 않았구나. 이게 이제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고정을 부치부에서도 얻는다. 이게 제가 볼 때는 엄청나게 대단한 저는 발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해서 사이너스가 너무나 쉬워졌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네오가 또는 허영구가 이 사이너스를 개발해서 뭐 지금까지 컸다고 말씀을 해주실 텐데 역시 맞습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제가 개발한 SCA, S리머로 뚫고 들어가서 사이너스를 잘 그래프트하게 해서 고맙다 라고 얘기하실 텐데 저는 정작 그거를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힐 거고요. 왜 그런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클래스 2 CMI 픽세이션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디까지 뼈가 6mm 정도만 있어도 나는 사이너스에 뼈 이식을 안 하고 할 수 있다. 즉 7mm 임플란트를 심어서 멤브레인은 터뜨리지 않고 들어가서 심으면서 고전력을 40을 얻을 수 있다. 이게 클래스 2 CMI입니다.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요. 13mm가 돼도 나는 크레스트를 만들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지금 논문도 뭐 재미없겠지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멤브레인을 터뜨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고 공간을 만들었을 때 그 사이에 여기는 뼈가 찬다. 라는 논문입니다. 네, 그런 논문이고요. 여러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굳이 뼈를 넣지 않아도 그 부분은 문제가 멤브레인만 터지지 않으면 아무 문제 없이 걱정 없다라는 그런 논문이기 때문에 저는 1.5mm, 맥시멈 2mm도 괜찮아요. 멤브레인이 찢어지지만 않으면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고, 임플란트 들어가도 이 부분은 언젠가는 뼈가 차고, 뼈가 차지 않고 멤브레인만 덮고 있어도 이 밑에서 고정을 얻고 있기 때문에 그 성공률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CMI 픽세이션을 얘기하는데, 자, 이게 클래스 2에서 나왔다고 그랬죠? CMI라는 것은 A가 I로 바뀐 이유, Inferior Cortical Wall of Sinus에서 그 I자를 땄다. 요게 핵심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클래스 1을 만들기보다는 클래스 2 CMI를 만드는 것이 상하계 성공의 지름길이다. 이 얘기는 그거 누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클래스 1으로 사이너스 안 하고 들어가지 왜 이렇게 힘들게 뚫고 들어가? 그렇지만 아예 판도를 바꿔놓은 거죠. 무조건 들어가라. 그만큼 사이너스에 자신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고, 들어갔을 때 여기서의 고정, 그게 놀라울 정도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2 CMI 픽세이션, 이거를 기억을 해야 된다. 자,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클래스 1 CMI에서 우리가 버티컬 포스가 가해졌다고 했을 때, 자, 그럼 힘이 어떻게 분산될 거냐라고 하면 그 약한 본에 골고루 분산이 되겠죠. 골고루 분산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버틸 수 없는 힘이 가해지는 순간에 임플란트는 움직이게 되고, 그러면서 임플란트 페일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거를 컴팩션 시켰다 하더라도 그게 버틸 수 있는 한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컴팩션 되어 있는 그런 본들은 로드를 잘못하면 거기에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정을 얻은 정도로 그냥 놔두는 거지, 여기에 힘을 가해서 로딩한다는 거는 조금 위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드를 견디기가 쉽지 않다. 단단한 본 아닌 경우에 D4본은 약한 본의 힘에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클래스 2가 되는 순간에 여기에 고정을 얻게 되면은 버티컬 포스를 가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로드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있는 주위의 본들도 힘을 어느 정도는 분산되지만 이 대부분의 힘들은 가장 단단한 본, 예를 들면은 여기 C의 코리칼 본이라든지 아니면 에이펙스에 코리칼 본이 있으면 거기에 힘이 집중되는 겁니다. 선생님들 여기 크리스탈에 힘이 집중된다고 말씀을 들으셨잖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힘은 단단한 본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 코리칼 본이 단단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되는 거지, 만약에 크리스탈이 약하고 에이펙스가 단단한 본이 있으면 힘이 거기에 집중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클래스 2 CMI는 이 아주 얇은 본이라 하더라도 여기에서 엄청난 이 로드를 견디어 준다는 거죠. 이게 사이너스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바이코티컬 픽세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얘기를 쓰지 않고 에이피칼 또는 아이 픽세이션, 인페리어 코리칼 픽세이션이라고 저는 얘기를 붙이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얻고 이거를 정말 갖고 싶었습니다. 제가 우리 책에도 나옵니다만은 우리가 대부분 레터럴 포스를 많이 가하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회전력 밴딩 모먼트가 발생한다고 얘기했고요. 그 밴딩 모먼트에 익스터널 밴딩 모먼트가 있고 인터널 밴딩 모먼트가
있다고 얘기했고, 이 클래스 1 레버, 시소 클래스 1 레버에서는 이 두 개의 밴딩 모먼트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익스터널 밴딩 모먼트가 크면은 인터널이 무너질 것이고, 익스터널이 약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이 인터널이 버티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밴딩 모먼트는 F1 곱하기 D1. 다시 말하면 D1 이게 지금 캔틀러그라고 볼 수 있어요. D1에서 그 다음에 힘 요거 곱한 요게 하나의 회전력이죠. 이 회전력의 힘이 안에 내부에서 흡수되는데 그거는 인터널 레버암 곱하기 힘이다. 그래서 인터널 레버암이 길면 길수록 에이펙스에 가해지는 힘은 작아진다 라고 했죠. 그래서 결국 무슨 소리예요? 긴 레버암이 있기 때문에 작은 에이펙스의 힘에서도 이걸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시할 정도의 약한 그 아주 얇은 코티가 보이지만 이게 오클루잘 포스를 받아준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 꼭 기억하시고 이 인페리어 코르티컬 픽세이션을 얻는 거 요 자체는 대단히 중요한 발견이다. 중요한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걸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는 게 중요한 건데 그동안엔 사실 우리가 그걸 없었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자, 지금 제가 얘기할 거예요. 레트럴 풋을 가졌을 때 이거는 힘없이 무너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게 왜냐면 여기 약하기 때문에 이 그냥 임플란트가 이렇게 무너져 버려요. 아까만 힘만 받아도요. 그런데 클래스 2인 경우에는 바로 이 부분에서 인페리어 코르티컬 월에서 그 인터널 레버암이 있기 때문에 작은 힘에서도 결국에는 이 레트럴 포스를 견뎌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너스 쪽에서의 인페리어 코르티컬 픽세이션, 아이 픽세이션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셀프 컴팩션과 약한 본에서는, 단단한 본에서는 패시브한 어떤 픽세이션, CMI, 보온 그래프트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문제는 그거죠.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 픽세이션, 인페리어 코르티컬 리버의 고정을 내가 얻을 것이냐는 게 저의 고민이었습니다. 어떻게 얻지? 그러면 거기에 맞는 홀을 뚫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사이너스 멤브레인은 뚫어주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임플란트의 에이펙스보다는 좀 더 작은 구멍을 뚫어야지 이게 벌리면서 들어가서 고정 얻을 텐데, 이런 고민들이 엄청나게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웠던 거예요, 사이너스가. 서머스 오스테오톰, 그 유명한 서머스 오스테오톰이 과거에 30년 동안 우리의 임플란트 임상을 지배했습니다. 이게 정말 좋은 테크닉이라고 저도 배웠고 저도 많이 했습니다. 자, 결국 뭐예요? 드링하고 뼈 집어넣고 그 다음에 탕탕탕 쳐가지고 이 인페리어 코티컬을 탕 깨는 거예요. 탕 깨서 툭 벌리고 이제 들어가면 뼈를 막 집어넣고 끝내는 거죠. 자, 여기서 고정을 얼마나 얻을까요? 내가 아무리 벌리고 들어간다 해도요, 10N, 15N 이상 얻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뭐를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내가 크리스탈로 엘리베이션 하는 거, 이것만 해도 엄청난 것던 거, 그 시절에. 엄청난 거였죠, 이 시절에. 어떻게 여기 크리스탈로 뼈를 올려. 그러니까 막 망치로 땅땅땅 치고 그래도 그냥 해피했던 겁니다, 의사들이. 근데 이러고 나서 몇 개월 기다렸어요? 6개월 기다렸어요. 아니면 8개월 기다렸습니다. 왜요? 인페리어 코티컬 픽세이션을 얻지 못했어요. 제가 그림을 다시 그리겠는데, 여기 보시면 요거 있잖아요. 자, 땅땅땅 깨고 왔으니까 여기 지금 이만큼이 뚝 떨어져 나갔잖아요. 뼈는 멋있게 잘 올렸는데, 임플란트 심어보니 10년 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묻어놓고 기다리지.
8개월. 사이너스가 그래서 어려웠던 겁니다. 자, 저는 그래서 이 서머스가 정말 위대한 발견을 하고 위대한 테크닉을 저희한테 가르쳐 줬지만, 이제 역사는 다시 또 이걸 뒤집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아니면 또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 가을감이 여기에 도전을 했던 것이고요. 이거 안 된다, 이거. 응? 임페리얼 코티컬을 고정얻어야 되는데, 이거는 페일이다. 자, 이 서머스가 이제는 부정당하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말레팅 테크닉이에요. 말레팅 테크닉은 의사들, 환자들을 엄청나게 괴롭힙니다. 물론 잘하신다고 보여주죠. 잘 될 때는 잘 됩니다. 근데 어떨 때는 땀을 그냥 뻘뻘 흘릴 정도로 진짜 식은땀이 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안 뚫리니까요. 사이너스 월이 두껍거나 아니면 뭔가 이유가 있어요.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열심히 깼는데 모노코티칼이야. 그러니까 임페리얼 코티칼을 먹지 못해. 그러니까 고전력이 약해. 그러니까 서브멀지하고 오래 기다려. 이 테크닉은 없어져야 되는 테크닉입니다. 그래서 이 BPP 신드롬, 이게 나왔어요. 이게 결국은 달팽이 아래에 있는 이석이 사람이 이제 뉘어놓고 이렇게 땅땅 때리니까 울릴 거 아닙니까? 울리면 거기 이렇게 동동동 떠다니던 이게 평형을 유지하는 돌이 있는데, 이 돌이 탁 하고 디스플레이스먼트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그다음부터 이제 완전히 자지러지는 거죠. 예? 평행광도 잃어버려. 이거 어지럽고 막 이상하게 현기증 나고 막 결국 고소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문제가 됐어요. 수도 걸리고. 이거는 있으면 안 된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여기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로. 예? 이렇게 옆으로 레트럴 월에 이렇게 경사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었다 깨나도 이게 뚫리겠습니까? 왜 이렇게 두꺼워? 왜 이렇게 안 뚫려? 그러면 막 땀을 삐질삐 흘리면서 칠 거 아닙니까? 안 뚫리는 거죠. 그래서 환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또는요, septum이죠, septum. 이 septum은 죽었다 깨라도 이 오스테오톰은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오스테오톰, 서머스 오스테오톰은 해서는 안 되는 테크닉으로 이미 저는 규정을 지었죠. 또 지금도 이제 시장에서 이미 사라진 지 오래고요. 그렇지만 이 septum을 잘만 활용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40뉴턴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이 사이너스의 비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멤브레인을 티어링 하지 않고 임페리얼 코티칼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착 고정할까? 이게 저의 초미의 관심사, 2000년대 후반에 저의 초미의 관심사였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저렇게만 된다고 하면 크레스트 CMI가 완벽하게 된다는 거를 저는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만든 것이 SCA, 사이너스 크레스트 어프로치라는 거를 2008년도에 개발하게 된 거죠. 이 당시 때 서머스도 있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해치 리머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한참 되게 돌아가면서 이제 잠수함의 뚜껑을 탁 여는 이제 이런 테크닉도 개발돼가지고 굉장히 히트를 쳤었던 시절인데, 저는 이렇게 이건 아니다. 그건 아니고, 그때 속도를 10rpm으로 이렇게 돌렸어요. 이거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해서 뚫고 들어가냐. 고속으로 뚫어야 되는,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게 이제 1200rpm. 미니멈 1200rpm. 2000rpm도 좋다. 그래, 고속으로 뚫어? 예스! 고속으로 뚫어. 사이너스 고속으로 뚫고 들어가. 대신에 멤브레인이 안 찢어져. 자, 저는 여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 여기다가 뼈를 넣을 생각이라기보다는 바로 여기 고정 얻으려고. 제 뜻 알겠어요? 임페리얼 코티칼 월이 고정 얻으려고 이 드릴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이름을
SCA, 사이너스 크레스트 어프로치라는 이름을, 크레스트 어프로치라는 이름을 제가 들어보지 못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은 뭐 다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거기에 S리머라는 거가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S리머. 이제 아시는 분들은 이미 다 아시고요. 이거가 10몇 년 동안 아직도 디자인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그대로 쓰고 있다는 건 굉장히 완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거고요. 그 속으로 딜링하고 들어가도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았다. 이게 너무 획기적인 거 아닌가요? 다들 놀래가지고 그때는. 저도 놀랬으니까. 이게 멤브레인 안 찢어지네? 고속으로 뚫고 들어가요. 대신에 스타퍼가 있어. 그래서 사이즈별로 이렇게 이게 한 가지 사이즈별로 만들어 놓은 거는 에이펙스의 고정을 얻으려면 임플란트의 에이펙스 다이아미터가 다 다르잖아요. 다른 대로 사이즈 맞춰가지고 그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스타퍼가 이제 2mm부터 11mm까지 쫙 있네요. 이 S리머가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전 세계에 없는 이런 디자인 희한하게 생겼어요. 널찍하긴 한데 뭔가 이렇게 좀 날카로워. 야, 저거로 하면은 멤브레인 찢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가운데 이건 뭐지? 여기에 공간도 있고 이 부분이 좀 이 부분이 커팅 엣지고요. 이렇게 된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제 커팅 엣지의 뼈가 이제 깎이면은 그 뼈가 여기에 모이는 거예요. 모이면서 계속 뼈를 깎으면 계속 거기 차 있다가 계속 밀려서 밖으로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왜 S리머냐? 사이너스 리머라고도 하고, 이게 S 모양을 가지고 S 모양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S리머 이렇게 이름을 붙였고, 이거는 그때 2008년도에 패턴트, 그러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거는 카피를 사람들이 못했고, 카피 제품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냥 무작정 카피하고 있는 거죠. 제가 만약에 수를 걸면은 이거는 걸리는 그런 디자인이기 때문에 그 유명한 회사들은 이거를 카피를 못하고 있죠. 다른 거 전체적인 시스템은 이제 대부분 제 테크닉을 따라왔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동영상을 그리면서 고속으로 1200rpm으로 돌리고 1mm씩 전진에 들어가라. 1mm씩 전진에 들어가라. 어느 순간에 툭 하고 뚫리는 거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왜 안 뚫리냐? 이렇게 본칩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계속 거기를 평면으로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단단한 본을 만나면 계속 깎고 들어가면서 본이 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티슈를 만나게 되면은 이 면이 이렇게 플랫하니까 멤브레인이 아무리 돌아도 찢어지지 않는 거고. 그런 논리죠. 하드본을 만나면 깎고, 소프트한 티슈 만나면은 그걸 미끌려 나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1mm까지는 괜찮고요. 여기 좀 보시게 되면은, 거기 이렇게, 이런 딱딱한 게 있는데, 그게 본이거든요. 이 본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 코티칼 본이 떨어져 나가서 하나의 디스크를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또 텐트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보시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딜링할 때 잘 보이지 않는 게, 물을 막 뿌리기 때문에 뺄 때 다 이제 본칩이 떨어져 나가지만, 이렇게 한번 잘 꺼내보면, 이런 식으로, 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고속으로 돌려도, 멤브레인을 상하게 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멤브레인 직접 만나도 그렇다는 얘기고요. 여기 이제 원리입니다. 저분을 쓴다고 얘기하면, 저거는 이제 조족지혈이라고 얘기하죠. 세 번의 피라서 저걸 쓰는 건 좀 그렇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이제 동영상, 여기 좀, 돼지뼈에다가, 2008년도에 저희가 실험했던 거를 지금 계속 쓰고 있는데, 고속 1200rpm을 들어봤을 때 저렇게 하드한 볼을 만나면 이렇게 뚫리고, 그리고 이제 계속 1mm씩 증가시켜서 나갔을 때 이렇게 직접
멤브레인을 이제 뚫고 들어오게 됐을 때 그런 식으로 막혀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멤브레인을 만나도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 뭐 이게 뭐가 대봐도 좀 이제 좀 실험을 하고 있는데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서 2009년인가 그때 막 우리 컨테스트 했어요. 우리 그냥 생 달걀에 그냥 구멍 뚫기. 1분의 시간을 줬는데 몇 개 뚫는지. 어떤 사람이 32개 뚫어가지고 상 받은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는 고속으로 뚫게 되면은 저런 식으로 아까 그 본 디스크라고 했죠. 본 디스크가 이렇게 밀려나가서 캠트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드릴링을 과감하게 하라는 거. 또 스타퍼가 쫙 있기 때문에 1mm씩 들어가 봐야 지가 1mm잖아요. 과감하게 드릴링하면 그 얇게 남아있는 본이 떨어져 나간다. 그리고 그거는 멤브레인을 보호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 틴 디스크가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요. 이제 전정골이 얼마 없을 때는 저런 게 나타나는데, 소심하게 드릴링 할 땐 저게 나타나지 않고요. 과감한 드릴링을 할 때 오히려 안전하게 저런 디스크를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이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사이즈, 임페리얼 코티칼 픽세이션 얻기 위해서 이 사이즈를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임플란트가 3mm 이상 사이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냐에 따라서 한 단계 사이즈를 긴 거, 그러니까 그 넓은 거를 쓰든지 작은 걸 쓰든지 하는 거예요. 왜냐면 요 부분은 테이프하기 때문에 조금 드릴링을 적게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은 넓기 때문에 좀 큰 거 쓰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이아미터가 있는데 그 선택하는 거를 기준을 잡아야 되는데요. 이 다이아미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임플란트 S1모의 다이아미터가 2.4부터 2.8인데 요거는 이제 레귤러 픽스처를 심을 때 뭐 CMI 임플란트 같으면 4개 심을 때 2.4는 에이펙스에 임플란트의 에이펙스에 고정되는 거고 2.8은 미들 파트에 고정이 되는. 그래서 그냥 뭐 아주 정밀하지는 않지만 뭐 바디에 고정된다 하더라도 2.4 뚫고 들어가도 그냥 어차피 테이프한 바디니까 뚫고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컴팩션을 주는 건 좀 그래서 여기 좀 나눠놓은 거고요. 여기는 이제 와이드 픽스처는 3.2하고 3.6을 놔뒀는데 3mm 이내는 3.2, 3mm 이상 들어가면 3.6을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고 너무 작게 뚫고 임플란트가 크면 안 들어가겠죠? 그런 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자, 이 스타퍼가 2mm부터 11mm까지 있다는 거예요. 이거죠. 이것도 무식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처음에 스타퍼를 1mm씩 만들 생각을 누가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필요에 의해서 1mm는 안으로 들어가도 고속으로 돌아도 안 찢어진다. 그러니까 1mm씩 스타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8년도에 결국 뭐냐면은 잔존골이 만약에 6mm라 그러면은 6mm, 5mm, 그러니까 5mm 정도 드릴링을 하고 본 덴시티를 느끼고, 여기는 뭐 본 덴시티가 뭐 4면 4 그러면 드릴링을 좀 작게 하고, 본이 단단하면 좀 넓히고, 이렇게 해서 드릴링 사이즈를 결정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 S 리머, 그래서 임플란트가 3mm 이상 들어가면 조금 다이아미터 큰 거 들어가고 3mm 이내로 들어가면 좀 다이아미터 작은 거 선택해서 일단 인페리어 코티칼 월의 고정을 얻는 게 중요하니까 이 S 리머는 이미 검증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드릴이다. 멤브레인을 만나도 찢어지지 않는 드릴임이 이미 12년 동안 증명이 된 드릴이기 때문에. 그럼 왜 전 세계 사람들이 카피 안 하냐? 저게 특허가 걸려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2000rpm 드릴링을 해도 저런 식으로 되고, 레트럴 월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septum에도 저렇게 해서 양쪽으로 뼈를 집어넣을 수도 있고 고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뚫린 게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 뼈를 집어넣는 거죠. 자, 저는 뼈 집어넣는 거는 크게 관심이 뭐 조금만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이 인페리어 코티칼 월에 우리가 고정을 일단 얻으면 고정력은 30 이상 나온다라는 거죠. 뭐 이제 그렇지만 뭐 뼈 넣는 거를 원장님들이 워낙 좋아하시니까 저런 테크닉을 다 개발했고 여러 가지 테크닉이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옆으로 벌리는 거 뭐 이게 다 있어요. 근데 뭐 저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멤브레인이 안 터질 정도만 뼈를 집어넣고 거기에 맞게 임플란트 사이즈, 길이를 결정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오스테오토미 다이메트를 얼마로 드링할 거냐는 본 덴시에 따라서 CMI 픽세이션 개념에 따라서 이렇게 뭐 컴팩션 할 건지 아니면 패시브한 플레이스먼트 할 건지 결정한다. 이것이 저희의 컨셉을 정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디는 죽었다 깨나도 이런 테크닉을 구사할 수 없다. 왜냐면 네로우 드릴링하고 하면 중간에 서버리고 중간에 막 돌아버리니까 안 되고, 그다가 풀 드릴링하고 이제 에이펙스를 이제 SM으로 뚫고 들어가서 이제 스트레이트 바디 심으려고 그러면은 또 거기에 걸려가지고 또 겉돌고, 이게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이트 바디는 이제 어쨌든 뭐 없어지는 추세에 있는 겁니다. 아까도 봤지만은. 그래서 테이프 에이펙스는 아까 같이 언더둘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에이펙스에 구멍을 적게 뚫어도 뚫고 들어가는 능력이 있고, 적당한 고정을 얻으면서 고정을 30에서 40N 얻고, 자, 여기서 C에서도 고정 얻고, M에서도 컴팩션 얻고, I에서도 고정 얻어서 적어도 이런 테크닉은 40N 얻는데 아주 훌륭한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오스테오톰 테크닉은 죽었다 깨어도 못하는 거를 에스트리머는 할 수 있다는 거고, septum도 할 수 있다는 건데, 한번 보시면은 이게 지금 septum에다 드릴링하고 있을 때 어느 한쪽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나머지 그 뼈가루가 쭉 들어가요. 이렇게 쭉 들어가서 이제 지금 열렸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본칩이 계속 들어가가지고 여기 멤브레인은 자동으로 열리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걱정 없이 드릴링을 해도 되는 거고요. 저기다가 임플란트 심어봐요. 얼마나 고전력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사이너스 쪽에서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그런 테크닉들을 이제 아주 제가 작은 부분을 제가 얘기를 한 건데, 뭐 간단히 보게 되면은 뭐 9mm다. 그럼 클래스 1을 하겠어요? 클래스 2를 하겠어요? 클래스 2가 좋겠죠? 그러면 10mm를 신는다고 가정하고 이제 드릴링을 하면서 본 덴시티 파악하고 마지막에 S리머로 마지막에 뚫고 들어가서 에이펙스에 인게이지 시키는 거가 중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뚫렸는지를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멤브레인이 뚫렸는지 안 확인하려고 그러면은 이렇게 환자한테 벌사 테크닉으로 해가지고 코를 해보면 바람이 뽀글뽀글 새면은 이제 멤브레인이 터진 건데, 그런 경우도 우리가 뼈 이식만 하지 않으면 한 1mm 이내로 임플란트가 사이너스에서 들어가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니까 그때는 클래스 2를 만드는 게 중요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를 약간 테이퍼 임플란트, 그러면 약간의 컴팩션 테크닉 구사하고, 그렇지만 40N을 넘게 되면 약간의 위험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임플란트 돌려 빼고 드릴링 한 번 더 할 건지를 고려하면서 하되, 만약에 깊이를 1mm 좀 더 집어넣으면 돼 라고 하는데 40N 넘을 때는 천천히 끝까지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약간 돌려서 40에 맞추는 거, 요게 디컴프레션 시키는 방법이죠. 지금 한 40N을 얻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D3본에 40N을 얻었고 1, 2주 후에 애니탈 로딩을 하겠다. 2008년도에 했던 케이스고,
클래스 2 CMI를 얻었고요. 그래서 2주 후에 이게 지금 파이널 임플란트가 크라운이 들어간 거고 두 개는 연결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10년 후의 모습인데 아주 훌륭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선 두 번째 2탄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조금 더 흥미진진한,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걸 가지고 다시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